오빠 걱정 마. 제가 애 낳자마자 바로 쫓아내. 재산은 내가 다 빼돌릴게. 칠순상 20가지 음식을 며칠 밤낮 홀로 차려놓고 빈 그릇 하나 치우러 간 문 앞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은 지연의 양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킨 지연은 거울 앞에서 웃는 표정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날 새벽 시댁 식구들이 모두 쓰러져 잠든 뒤 지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 장부의 숫자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짚어가던 지연의 눈에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수백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울어줄 생각은 없다고, 반드시 무릎 꿇려주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지연이 뜨거운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볼때기를 돌리며 전을 뒤집습니다. 만삭의 배가 싱크대 모서리에 닿을 듯 말 듯 지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허리춤을 손등으로 꾹 눌러줍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는 갈비찜, 잡채, 모듬전, 약식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야, 며느리, 상은 다 차린 게냐? 어기적거리지 말고 손님들 들이닥치기 전에 얼른 과일도 깎아대령해.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오자 지연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상 다 차렸어요. 얼른 과일 예쁘게 깎아갈게요. 지연이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껍질을 돌려 깎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끓이고 지져낸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습니다. 지연이 과일 접시를 들고 안방으로 향하다가 허리를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잠시 멈춰섭니다. 뱃속 아이가 발길질이라도 하는 듯 지연이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발걸음을 뗍니다. 칠순 잔치가 시작되자 시댁 친척들이 안방 가득 들어차 웃고 떠들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시아버지의 잔에 술을 따르자 시아버지가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허허, 그래. 무거운 몸으로 수고 많았다. 간이 딱 맞는 게 음식 맛이 아주 좋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일어서는데 만삭의 배무게에 휘청거리며 문틀을 잡습니다. 지연은 빈 그릇들을 쟁반에 올려 부엌으로 나르고 다시 새 음식을 담아 안방으로 들이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 끝으로 줄줄 흘러내리지만 지연은 앞치마 끝으로 훔쳐낼 뿐 한마디 불평도 꺼내지 않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지고 빈 술병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안방 쪽으로 다가갑니다. 빈 그릇을 치우려고 손을 뻗는데 살짝 열린 건너방 문틈 사이로 남편 도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수진아, 진짜 이 서류대로 도장만 찍으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 맞지? 혹시라도 지연이가 눈치채면 큰일 난다. 지연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춥니다. 지연이 숨을 죽이고 문틈 쪽으로 반걸음 다가서자 시누이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아유, 오빠도 참. 쫄지 좀 마. 이 바보 같은 기집애가 뭘 알겠어? 오빠, 내 말 잘 들어. 제가 병원에서 애 낳자마자 우린 딱 애만 뺏는 거야. 양육권 도장 받아내고 맨몸으로 확 길거리에 내쫓아버리면 끝이라니까. 근데 지연이 회사 지분이랑 재산은 어쩌고? 그것도 제 모르게 한꺼번에 다 빼돌릴 수 있는 거 확실해?
수진이 서류를 탁탁 두드리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가짜 회사, 그러니까 서류로만 있는 회사를 벌써 다 만들어 놨잖아. 지연이 재산 싹 다 그쪽으로 돌려놓으면 쥐도 새도 몰라. 오빠는 나만 믿어. 그래도 만에 하나 걸리면 우린 쇠고랑 찬다. 진짜 확실한 거지? 아휴, 답답해. 오빠가 나를 못 믿어? 법대로 해도 우리가 이기게 전문가 다 붙여놨어. 제가 우리 집 핏줄 쑥 낳아주는 그날로 쟤는 바로 아웃이야, 아웃.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릇을 잡고 있던 양손이 하얗게 질리고 이마 위로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지연이 부른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입술을 꽉 깨뭅니다.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복도에 새어나갈까봐 지연은 두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래, 알았다. 아, 참. 그리고 그 여자 말이야. 네가 나한테 소개해준 그 내연녀.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고 전해. 혹시라도 지연이 귀에 외도하는 거 들어가면 다 망치니까. 알았어, 오빠. 그 언니한테는 내가 단단히 입단속 시킬게. 오빠는 괜히 딴 생각 말고 지연이 서류에 도장 찍을 궁리나 해. 알았지? 지연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지연은 소리나지 않게 발 뒤꿈치를 들어 복도를 빠져나와 화장실 문을 닫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양손에 받아 얼굴을 씻어내고 차가운 수건을 눈두덩이 위에 꾹꾹 눌러댑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의 눈이 충혈되어 실핏줄이 붉게 퍼져 있습니다. 지연이 거울을 빤히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수차례 표정을 바꿔가며 연습합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화장실 문을 열어젖힙니다. 거실로 돌아온 지연의 얼굴에는 늘 보아왔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지연이 술병을 들고 시댁 식구들의 잔에 차례로 술을 따릅니다. 아버님, 여기 한 잔 더 받으세요. 어머님,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앓는 곳 없이 만수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술잔을 받으며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냐? 몸도 무거운데 잔치상 부러지게 차리느라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지연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돌아서는 순간 도진과 수진이 건너방에서 나와 자리에 앉습니다. 도진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연을 쳐다봅니다. 여보, 지연아. 나도 섭섭하지 않게 여기 한 잔 가득 따라줘봐. 지연이 술병을 기울여 도진의 잔에 술을 채워줍니다. 도진이 잔을 들어 올리고 수진이 옆에서 맥주잔을 높이 치켜듭니다. 오빠, 건배. 우리 가족 앞으로 평생 돈방석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자. 짠. 허공을 향해 잔을 부딪히는 도진과 수진의 웃는 얼굴을 지연이 술병을 쥔 채 서늘한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잔을 기울여 술을 들이키는 두 사람의 목젖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연의 눈동자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쫓아갑니다. 잔치판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듭니다. 안방에서는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거실 소파에서는 도진이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입을 벌리고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수진도 건너방 이불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습니다. 새벽 2시 지연이 부엌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어 개킨 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갑니다. 거실에 도진 옆을 스칠 때 숨을 멈추고 도진이 뒤척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서재 문 앞에 섭니다.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서재 안으로 들어간 지연이 책상 서랍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서랍을 한번 잡아당겨보고 지연이 머리에서 헤어핀 하나를 빼냅니다. 헤어핀 끝을 자물쇠 구멍에 집어넣고 좌우로 돌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립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나옵니다. 지연이 장부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손끝으로 짚어갑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번호가 적힌 란마다 회사 자금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숫자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갑니다. 장부 옆에 놓인 스마트폰 한 대가 지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지연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켭니다. 패턴 잠금 화면이 뜨자 지연이 도진의 생일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패턴을 그립니다. 화면이 풀립니다. 사진첩을 여는 순간 지연의 눈이 크게 벌어집니다. 도진이 낯선 여자와 나란히 서서 해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지연이 스마트폰을 쥔 손등 위로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오릅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데도 지연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켭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촬영합니다. 비밀 스마트폰의 사진첩도 한 장씩 넘겨가며 화면을 찍어냅니다. 촬영을 마친 지연이 모든 사진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고 전송 완료 표시가 뜨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지연이 장부를 원래 각도 그대로 서랍 안에 올려놓고 스마트폰도 아까 놓여있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습니다. 서랍을 밀어넣고 자물쇠를 다시 잠근 뒤 지연이 서재문을 소리 없이 닫습니다. 동이 트는 아침, 부엌에서 해장국을 끓이는 지연의 뒷모습은 평온합니다. 콩나물을 넣고 국물을 저어주는 동작이 느긋하고 콧노래라도 흥얼거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연이 도마 위에 대파를 올리고 식칼을 듭니다. 칼날이 팔을 내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도마를 때립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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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칼질은 평소와 다릅니다.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정확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를 내리칩니다. 지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도진에게 말합니다. 나 태교 교실 다녀올게.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도진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지연이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온 지연은 태교 교실과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돌립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도심 외곽의 좁은 골목길로 향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지연이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 3층 철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철문 안쪽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누구요? 전화로 예약한 사람이에요. 철문이 열리고 짧은 머리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안으로 들어오쇼. 지연이 좁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고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사내가 의자를 빼며 앉으라고 턱짓합니다. 만삭인데 여기까지 오셨어? 뭘 해드리면 되는지 말씀해 보쇼. 지연이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 안에 빼곡히 들어찬 현금 다발이 사내의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을 감시해야 해요. 24시간 빠짐없이. 지연이 가방에서 도진과 수진의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으며 말합니다. 이 남자는 제 남편이고 이 여자는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화 한 통까지 전부 기록해 주세요. 사내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액은 충분하네. 일주일 단위로 보고서 보내드리겠소.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의뢰한 사실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그건 걱정 마쇼. 우리가 밥줄 끊길 짓은 안 하니까. 지연이 사무실을 나와 다시 택시를 잡아탑니다. 택시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배 위에 두 손을 올려놓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배 위를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며칠 뒤 도진과 수진이 함께 외출한 것을 확인한 지연이 거실 천장의 화재 경보기 앞에 의자를 놓고 올라섭니다. 만삭의 배 때문에 팔을 뻗기가 쉽지 않아 지연이 이를 악물고 까치발을 세웁니다. 화재 경보기 덮개를 열고 안쪽에 손톱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밀어 넣은 뒤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입니다. 덮개를 닫고 의자에서 내려온 지연이 이마에 땀을 소매로 닦습니다. 지연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도진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엽니다. 바닥 매트를 들어 올리고 그 밑에 위치 추적기를 나사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매트를 다시 덮어 원래대로 만든 뒤 지연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안방 이불 속에서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켭니다. 거실 화재 경보기에 숨긴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화면에 뜹니다. 거실 소파에 수진이 앉아 있고 수진의 맞은편에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고 있습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붉은 인주와 하얀 종이를 펼쳐놓으며 남자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 올케 인감도장이야. 이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지? 남자가 도장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정도면 어렵지 않아요. 3일이면 됩니다. 지분량도 서류에 찍을 건데 진짜랑 구별 못하게 해야 돼. 걱정 마세요. 전문가한테 맡긴 거니까. 수진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인감 도장을 찍어보며 날인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연이 노트북 화면의 녹화 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합니다. 이불 위에 놓인 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지만 지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합니다. 같은 시각 현관 우편함에서 가져온 갈색 봉투 하나가 지연의 베개 옆에 놓여 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뜯자 안에서 은행 전표 사본 여러 장과 손으로 그린 조직도가 나옵니다. 전표에는 도진이 본사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해 수진 이름으로 된 회사로 보낸 내역이 날짜별로 적혀 있습니다. 조직도에는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빠져나갔는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전표 위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입술을 깨뭅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 낯선 여자 한 명을 데리고 현관문을 들어섭니다. 옳게 내가 산후조리 도우미 알아봤어. 이 언니가 경험도 많고 아기 다루는 것도 능숙하거든. 지연이 거실에서 일어나 여자를 맞이합니다. 마흔 즈음으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지연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여자의 손목 안쪽에 길게 난 흉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연의 시선이 흉터 위에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여자의 얼굴로 올라갑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차 한 잔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고 지연이 찻잔을 꺼내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미순이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는 사이 지연이 재빨리 미순의 손목 흉터를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심부름센터에 문자를 보냅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신원 조회 부탁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이틀 뒤 심부름센터에서 팩스로 서류가 도착합니다. 지연이 서류를 집어들고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김미순, 본명 최정난, 과거 불법으로 갓난아이를 사고판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 지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서류를 쥔 양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지연이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 깊숙이 쑤셔 넣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닫은 지연이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부엌벽에 등을 기댑니다. 지연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이를 꽉 깨문 입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이 거실 식탁에 서류 한 묶음을 탁 내려놓습니다. 지연아, 여기 서명 좀 해. 지연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이게 뭔데? 세금 줄이려고 지분 정리 좀 해야 돼. 복잡한 거 아니니까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도진이 펜을 지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서류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콕콕 찍습니다. 빨리 해. 내일까지 내야 되거든. 지연이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지분양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입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립니다. 그 순간 지연이 펜을 놓고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배가. 지연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립니다. 치마 아래로 붉은 기운이 번지는 듯 지연이 두 다리를 오므리며 몸을 웅크립니다. 도진이 펜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섭니다. 야, 지연아, 괜찮아? 아파 119 불러줘 빨리. 도진이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임산부가 배를 잡고 쓰러졌는데요. 네, 빨리 와주세요. 도진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사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연이 고개를 살짝 돌려 식탁 위의 서류를 봅니다. 서명란은 비어 있습니다. 지연이 다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소리를 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연이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구급대원이 지연의 손목에 맥박을 재며 묻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배가. 지연이 눈을 질끈 감고 구급대원의 손을 꽉 잡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이 입원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습니다. 의사가 도진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니 당분간 면회도 자제해 주세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갑니다. 밤 11시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에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울립니다. 지연이 눈을 번쩍 뜹니다. 왼팔에 꽂혀있던 수액 바늘을 이를 악물고 뽑아냅니다. 바늘을 뺀 자리에서 피가 한 방울 맺히고 지연이 휴지로 꾹 눌러 지혈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온 지연이 만삭의 배를 안고 병실 문을 열어 복도를 살핍니다. 간호사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지연이 비상계단 문을 밀고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갑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지연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온 지연이 길가에 선 택시를 잡아탑니다.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지연이 휴대전화 화면에 주소를 띄워 기사에게 보여줍니다. 택시가 어두운 도로를 달려 도진의 회사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건물 후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지연이 지하 서버실 문 앞에 섭니다. 출입카드를 대자 초록불이 켜지고 문이 열립니다. 서버실 안에 서버 장비들의 팬 소리가 윙윙 울리고 파란 불빛이 깜빡입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낸 지연이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고 회사의 회계 자료와 도진이 돈을 빼돌린 내역이 담긴 파일을
하나하나 USB로 옮겨 담습니다. 복사 진행률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지연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배를 두 손으로 받쳐 앉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지연이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서버실을 나옵니다. 일주일 뒤 지연이 산부인과 복도를 걸으며 접수 창구로 향합니다.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손에는 산모 수첩을 들고 있습니다. 복도 양쪽 유리창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지연이 무심코 오른쪽 유리창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뒤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 두 명이 10여 걸음 간격을 두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연이 시선을 정면으로 돌리고 걸음을 다시 뗍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 복도 끝 비상계단 문 앞까지 다가간 지연이 어깨너머로 한번 흘깃 돌아봅니다. 사내 둘이 보폭을 넓히며 거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지연이 비상계단 문을 잡아당기고 안으로 뛰어듭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층을 내려가는데 만삭의 배 무게에 균형을 잃은 지연의 발이 계단 모서리를 헛디딥니다. 지연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가 지연의 팔을 낚아챕니다. 사내의 소나기에 지연의 팔뚝이 단단히 잡히고 지연의 몸이 사내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멈춰섭니다. 괜찮으세요? 사내가 지연을 일으켜 세우며 묻습니다. 지연이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르는데 위층 비상계단 문이 벌컥 열리며 미행하던 사내 둘이 뛰어들어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가 지연을 등 뒤로 밀어세우고 계단을 올라가며 미행원 하나의 명치를 주먹으로 정확히 내지릅니다. 명치를 맞은 미행원이 허리를 접으며 계단에 주저앉고 뒤따르던 다른 미행원이 주먹을 휘두르지만 사내가 고개를 숙여 피한 뒤 팔꿈치로 갈비뼈를 가격합니다. 두 번째 미행원도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사내가 소매를 털며 지연에게 돌아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당신 누구예요? 설명은 안전한 곳에서 드리겠습니다. 사내가 지연의 팔을 가볍게 잡고 계단을 올라가 옥상 문을 밀어젖힙니다. 옥상으로 나온 지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립니다. 사내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넵니다.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지연이 명함을 받아들고 태준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왜 저를 도와준 거예요? 태준이 명함 밑에 접어두었던 신문기사 복사본 여러 장을 꺼내 지연 앞에 펼쳐놓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게 손으로 모서리를 누르며 태준이 입을 엽니다. 이 기사 보이시죠? 15년 전 박도진 씨 아버지가 제 아버지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제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지연이 기사 위의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년 남자의 사진, 그 옆에 무고한 사업가, 억울한 파산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회사도 집도 건강도. 태준이 기사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그때부터 박도진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도진 씨가 자기 아내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태준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두꺼운 파일, 봉투를 지연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안에 도진 씨의 돈 흐름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빼돌려서 어디로 보냈는지 날짜별로요. 지연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첫 장을 훑어봅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켭니다. 서버실에서 복사해 온 자료의 숫자와 태준이 건넨 파일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의 금액과 서류 위의 금액을 번갈아 짚어갑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한치의 오차 없이 맞아떨어집니다. 지연이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고 태준을 바라봅니다. 지연이 태준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믿어볼게요. 태준이 파일 봉투를 지연의 가방에 넣어주며 말합니다.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지연이 태준의 명함을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옥상 문을 열어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쓰러져 있던 미행원들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쓸어내리며 숨을 고릅니다. 지연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화면에 몰래카메라 알림이 떠 있습니다. 지연이 알림을 누르자 거실 화재 경보기에 숨겨둔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켜집니다. 화면 속 부엌에 수진이 서 있습니다. 수진이 찬장에서 지연의 임산부용 영양제통을 꺼내 뚜껑을 엽니다. 캡슐 하나를 집어 양쪽으로 비틀어 열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비닐봉지 안에 흰 가루를 캡슐 안에 톡톡 털어넣고 캡슐을 다시 닫아 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수진이 영양제통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부엌을 빠져나갑니다. 지연의 손이 휴대전화를 쥔 채 바들바들 떨립니다. 지연이 이를 꽉 깨물고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찬장에서 영양제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수진이 손을 댄 캡슐들을 하나씩 골라냅니다. 골라낸 캡슐들을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넣고 서랍에서 색깔과 크기가 같은 소화제 캡슐을 꺼내 빈자리에 채워 넣습니다. 영양제 통 뚜껑을 닫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수진이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봅니다. 옳게, 영양제 먹었어?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야. 지연이 컵에 물을 따르며 대답합니다. 응, 고마워. 지금 먹으려고. 지연이 바꿔치기한 소화제 캡슐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수진이 보는 앞에서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삼킵니다. 맛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지연의 목을 쳐다봅니다. 원래 영양제가 그래. 좀 쓰잖아. 그런가. 꾸준히 먹을게. 지연이 수진을 향해 웃어 보이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습니다. 수진에게 등을 돌린 지연의 입꼬리가 일직선으로 내려앉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이 안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도진이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그 뒤를 수진이 따릅니다. 도진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합니다. 지연아, 이분이 변호사야. 서류 정리 좀 마무리하자. 도진이 안방 문을 잠그고 수진이 커튼을 쳐서 방 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바닥에 펼칩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연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급하게 들이대는 거야? 도진이 지연의 팔을 잡아 끌며 바닥에 앉힙니다. 급한 게 아니라 진작 했어야 되는 거야. 빨리 해. 수진이 지연의 다른 팔을 붙잡고 인주를 지연의 손 앞에 밀어놓습니다. 옳게,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도진과 수진이 양쪽에서 지연의 팔을 잡고 서류 위로 손을 끌어당깁니다. 지연이 양팔에 힘을 주어 버티며 고개를 젓습니다. 안 해. 나. 도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 시키는 대로 해. 뭘 이렇게 질질 끌어. 수진이 지연의 손목을 비틀어 엄지를 인주 위로 가져가려 합니다. 지연이 몸을 비틀며 팔을 빼려는 순간 지연의 치마 아래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에 웅덩이가 번지고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아! 지연이 양팔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지연이 몸을 동그랗게 웅크립니다. 도진이 바닥에 물을 보고 뒤로 물러섭니다. 뭐야, 이거 양수야? 수진이 서류를 바닥에서 집어들며 도진에게 소리칩니다. 오빠, 지금 서류가 졌잖아. 이것부터 서명 받아. 수진이 젖은 서류를 지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지만 지연은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진이 수진의 손을 밀어내며 소리칩니다. 야, 지금 애가 나오겠는데 서류가 문제야? 구급차 불러. 오빠, 이거 먼저 해야 된다니까. 바닥에 쓰러진 지연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립니다. 방 한쪽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가 보입니다. 지연이 발을 뻗어 발가락으로 휴대전화를 끌어당깁니다. 도진과 수진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사이 지연이 화면의 단축키 1번을 발가락으로 누릅니다. 신호가 나가고 지연이 휴대전화를 이불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 복장의 사내 3명이 들것을 들고 안방으로 들이닥칩니다. 산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진이 구급대원들에게 손짓합니다. 여기요, 빨리. 구급대원들이 지연을 들것에 옮겨 싣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지연이 들것 위에서 배를 감싸 쥐며 끊어지는 숨을 몰아쉽니다. 구급차에 실린 지연이 천장을 바라보는데 밖에서 둔탁한 타이어 마찰음이 울립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검은색 밴 세대가 구급차의 앞과 뒤를 가로막으며 멈춰섭니다. 구급대원 하나가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밀며 소리칩니다. 뭐야? 비켜. 밴의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구급차를 에워쌉니다. 구급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내가 헬멧을 벗어 조수석에 내려놓습니다. 태준입니다. 태준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체를 타넘어 구급차 뒷문으로 돌아갑니다. 뒷문을 잡아당겨 열자 구급대원 복장을 한 사내 둘이 지연의 들것 양쪽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누구야 당신? 사내 하나가 태준을 밀어내려 하지만 태준이 사내의 목덜미를 손날로 내려칩니다. 사내가 무릎을 꿇으며 고꾸라지고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주먹을 치켜들지만 태준이 팔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눕힙니다. 두 사내가 구급차 바닥에 엎드려 꼼짝 못합니다. 태준이 들것 위에 지연에게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지연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태준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킵니다. 태준이 지연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구급차에서 내려 검은색 밴 뒷좌석 문을 엽니다. 지연이 뒷좌석에 눕고 태준이 문을 닫은 뒤 운전석으로 뛰어갑니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밴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 도로로 올라섭니다. 뒷좌석에 누운 지연이 가죽 시트를 두 손으로 움켜쥡니다. 지연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시트 표면에 손톱 자국이 팹니다. 산통이 밀려올 때마다 지연의 등이 시트에서 들썩이고 입술 사이로 끊어지는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태준이 백미러로 지연을 살피며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까지 15분입니다. 지연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더듬습니다. 옷 안쪽 주머니에서 USB 하나와 접힌 서류 묶음을 꺼낸 지연이 팔을 뻗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틈으로 태준의 무릎 위에 떨어뜨립니다. 태준이 무릎 위에 떨어진 물건들을 한 손으로 집어 올립니다. 이게 뭡니까? 도진이가 돈 빼돌린 내역 전부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만든 위조 서류 원본도요. 지연의 목소리가 산통에 끊기며 가늘어집니다. 지연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냅니다. 태준이 신호등에 멈춘 틈에 종이를 펼쳐봅니다.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 찍을게요. 지연이 오른손 엄지를 입에 넣고 깨뭅니다. 손가락 끝에 피가 맺히자 지연이 위임장의 빈칸에 엄지를 꾹 누릅니다. 붉은 지문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제 돈 전부 당신이 관리하는 펀드로 옮겨주세요. 한 푼도 도진이 손에 못 가게. 태준이 위임장을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벤이 속도를 높여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뒤쪽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붙습니다. 태준이 백미러를 확인하고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빠집니다. 좁은 골목을 지그재그로 돌아 다시 큰 길로 나오자 뒤따르던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벤이 대학병원 정문을 지나쳐 지하 주차장 입구로 미끄러지듯 진입합니다. 주차장 입구 양쪽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도열에 서 있습니다. 벤이 멈추자 사내들이 뒷문을 열고 바퀴 달린 침대를 밀어옵니다. 태준이 지연을 안아 올려 침대에 눕힙니다. 지연의 얼굴이 땀으로 흥건하고 입술에 핏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침대 양옆을 호위하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침대를 넘겨봤습니다. 산모 상태 어떻습니까? 양수가 터진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의료진이 침대를 밀어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실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분만실 문이 닫힙니다. 태준이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입니다. 분만실 안에서 지연의 비명이 문 밖까지 울려 퍼집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어 분만실 문을 바라봅니다. 지연의 비명이 한 번, 두 번, 점점 거세지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분만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태준이 그 자리에 선 채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분만실 안 간호사가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 지연의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다가 지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지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지연이 떨리는 양팔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달싹입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지연의 눈물 젖은 눈이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지만 지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차갑고 단단합니다. 1시간 뒤 병원 로비 회전문이 벌컥 열리며 도진이 뛰어들어옵니다. 수진이 도진의 뒤를 바짝 따릅니다. 도진이 안내 데스크를 지나치며 소리칩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입원했는데 몇 호야? 빨리 알려줘. 도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안절부절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진이 한 발 들여놓으려는 순간 양복을 입은 남녀 4명이 가로막고 섭니다. 실례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도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높입니다. 뭐? 내 아내고 내 아이라고. 비켜. 앞에 선 여자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진의 앞에 펼칩니다. 법원에서 나온 접근 금지 명령서입니다. 이 서류가 유효한 동안 산모와 아이에게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갑니다. 도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걸 신청한 거야? 수진이 도진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이를 갈아붙입니다. 오빠, 이거 지연이가 한 거야. 틀림없어. 도진이 서류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고 변호사들을 밀치려 하지만 경호원 2명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도진의 양팔을 잡습니다.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도진이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며 로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수진이 도진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입니다.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일단 나가자. 도진이 이를 악물고 일어서며 회전문 쪽으로 돌아섭니다. 도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지연의 옆에 태준이 서 있습니다. 태준이 노트북을 열어 지연에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제보 시스템에 자료를 모두 올렸습니다. 언론사 데스크에도 보냈습니다. 지연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화면을 바라봅니다. 기사는 언제 나오나요?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겁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아이가 젖을 빨다 말고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잠이 듭니다. 지연이 아이의 볼에 입술을 살짝 갖다 대고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속보입니다. 벤처기업 대표 박도진 씨가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도진의 얼굴 사진이 크게 뜨고 그 옆에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란히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계좌를 전면 동결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연이 침대 머리맡에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높입니다. 아이를 팔에 안은 채 화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도진의 회사 사무실. 도진이 책상 위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모니터 화면에 금이 가고 키보드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집니다. 도진이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자금 계좌를 엽니다. 돈을 옮기려고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화면에 붉은색 글자가 뜹니다. 금융감독원 요청에 의한 계좌 동결. 도진이 다른 계좌를 열어봅니다. 같은 붉은 글자가 깜빡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진이 마우스를 모니터에 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찹니다. 이게. 도진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이마를 부딪힙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립니다. 도진이 울려대는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어 벽에 내리꽂습니다. 한 달 뒤 도진의 회사 건물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라는 글자 아래 금빛 장식이 번쩍입니다. 건물 로비에서 직원들이 꽃바구니를 나르고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케이터링 차량이 줄지어 섭니다. 연회장 안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식보가 깔려 있고 유리잔에 샴페인이 채워져 있습니다. 양복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투자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도진이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거울을 봅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찍어내고 넥타이 매듭을 고쳐 조입니다. 수진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 도진의 양복 어깨를 툭툭 털어줍니다. 오빠 괜찮아?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투자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면 의욕 같은 건 다 묻힌다. 도진이 셔츠 소매 단추를 잠그며 어깨를 펴고 대기실을 나섭니다. 수진이 도진의 등 뒤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도진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도진에게 쏠립니다. 도진이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만듭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걸어온 10년의 여정을. 도진이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죠. 도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 잔 안에 샴페인이 출렁입니다. 도진이 잔을 높이 치켜드는 순간 연회장 뒤쪽에 커다란 원목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립니다. 객석의 고개가 일제히 뒤로 돌아갑니다. 문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빛 한가운데를 가르며 지연이 걸어옵니다. 검은 수트가 몸에 딱 맞게 재단되어 있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태준이 지연의 반걸음 뒤에서 나란히 따릅니다. 도진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기울어져 술이 손등 위로 흘러내립니다. 도진이 마이크를 쥔 채 입을 벌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이 연회장 한가운데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조용해진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대표 부인 아니야? 도진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앞으로 다가오는 지연을 향해 한 발짝 내딛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지연이 도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무대 한쪽에 설치된 오디오 콘솔 앞에 선 지연이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도진이 지연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지만 태준이 도진의 손목을 잡아 뒤로 밀어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도진이 태준을 노려보며 소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지연이 콘솔에 USB를 꽂습니다. 연회장 전면의 초대형 화면이 깜빡이더니 도진이 준비한 기념 영상 대신 다른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 속 도진과 수진이 마주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연회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빠, 제가 애 낳자마자 바로 양육권 빼서 애만 뺏고 쫓아내면 돼. 지분은 내가 다 빼돌릴게. 여기 이 회사 있잖아. 여기로 돈 옮기면 아무도 몰라. 연회장이 술렁입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면을 올려다봅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누군가 비명을 지릅니다. 도진이 콘솔로 달려가 USB를 뽑으려 하지만 태준이 도진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태준이 양복 안쪽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내 양손으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도진의 내연녀와 찍은 여행사진, 유령 회사로 돈을 보낸 내역서, 위조된 서류 사본이 수백 장 묶여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 묶음을 풀어 연회장 허공으로 힘껏 뿌립니다. 종이가 눈처럼 흩날리며 테이블 위로, 투자자들의 머리 위로, 바닥 위로 떨어집니다. 투자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고 옆 사람에게 보여주며 소리칩니다. 이것 좀 봐. 이게 대표라는 사람이 한 짓이야? 연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접시가 깨지고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경찰 조끼를 입은 수사관 10여 명이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사관 2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도진의 양팔을 뒤로 잡습니다. 박도진 씨, 회사 돈 빼돌린 혐의와 기타 여러 건으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도진의 손목에 채워지며 철커덕 소리가 납니다. 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간병인 김미순이 출구를 향해 몸을 돌리다가 수사관에게 팔을 잡힙니다. 회사 임원 2명도 테이블 사이에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수갑을 찹니다. 단상 아래 객석에 앉아있던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화면을 올려다보는 사이 수진이 사람들 틈에 몸을 섞어 벽 쪽으로 이동합니다. 비상구 표시등 아래 철문에 손을 대고 밀어 연수진이 계단 쪽으로 몸을 빼냅니다. 철문이 닫히고 수진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집니다. 단상 위에서 수갑을 찬 도진이 수사관에게 끌려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도진의 앞을 투자자 2명이 가로막습니다. 양복깃을 움켜쥔 투자자가 도진의 멱살을 잡아 흔듭니다. 내 돈 어디 갔어? 다
다 사기였던 거야. 도진이 투자자의 손에 밀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양복 단추가 뜯기고 넥타이가 풀어져 바닥에 끌립니다. 바닥에 엎드린 도진의 눈앞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보입니다. 도진이 고개를 듭니다. 지연이 단상 위에서 도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도진이 무릎으로 기어가 지연의 구두 끝을 두 손으로 붙잡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리고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지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지연이 발목을 잡은 도진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지연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연이 발을 한번 차듯 흔들어 도진의 손을 떼어냅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허공을 움켜쥡니다. 지연이 바닥에 엎드린 도진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립니다. 수사관 2명이 도진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지연아, 지연아. 도진의 절규가 연회장 문 밖으로 멀어져 갑니다. 지연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태준이 대기실에서 코트를 가져와 지연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지연이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문 밖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빗발칩니다. 이쪽 좀 봐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연이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정면으로 받으며 유모차를 밀고 호텔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태준이 지연의 옆에서 기자들을 막아내며 함께 걸음을 옮깁니다. 호텔 정문 유리문이 열리고 바깥의 햇빛이 지연의 얼굴을 비춥니다. 지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흘 뒤 지연이 태준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의 침대 위에 모비를 달아줍니다. 알록달록한 별 모양 장식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고 아이가 두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습니다. 지연이 아이의 배를 손바닥으로 토닥이며 이불을 턱까지 올려줍니다. 우리 예쁜 아가, 이제 푹 자거라. 엄마가 우리 아기 곁에 딱 붙어 있을게. 무서운 사람들은 다 쫓아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코 자자. 지연이 소파에 기대앉아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거실에 퍼지고 지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지연의 고개가 소파 쿠션 위로 기울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무릎에서 미끄러집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 커튼을 꼭 닫은 방 안에서 수진이 침대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기름져 엉겨붙어 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려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계좌에 접속합니다. 잔액을 확인한 수진의 입술이 실룩거립니다. 그래, 이 돈이면 돼. 이지연 그년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 있어. 내 인생 망친 데가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수진이 검은 화면의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올립니다. 몇 분 뒤 화면에 답글이 뜨자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나예요. 전에 말했던 그 일 내일 밤 자정까지 사람 5명 딱 맞춰서 보내요. 덩치 크고 입 무거운 놈들로. 전화기 너머로 굵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돈은 얼마나 줄 겁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험한 일하는 건데 확실히 합시다. 수진이 금액을 불러줍니다. 지금 당장 절반 입금할 테니까 일 깔끔하게 끝내면 나머지 잔금 얹어서 2배로 줄게요. 실수하면 한 푼도 국물도 없을 줄 아세요. 주소나 빨리 찍어 보내쇼. 수진이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에서 지도를 엽니다. 지연이 사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입구와 배전반 위치를 캡처하여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헬멧을 쓴 사내 5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두의 사내가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나머지가 소리 없이 뒤따릅니다. 배전반 앞에 다다른 사내 하나가 공구 가방에서 대형 절단기를 꺼내 메인 케이블에 갖다 댑니다. 툭! 아파트 전체의 불이 한꺼번에 꺼집니다. 복도 비상등만 붉게 깜빡이고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비상계단 입구에서 사내 하나가 원통형 연막탄의 뚜껑을 열어 계단 아래로 굴립니다. 펑! 하얀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기가 귀를 찢는 소리로 울려댑니다. 각 층에서 문이 열리며 주민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고, 불이야. 다들 빨리 나와요. 불났어요. 주민들이 비상계단으로 몰려 내려가는 사이 사내들은 인파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사내가 공구 가방에서 강력 드릴을 꺼냅니다. 드릴 끝이 도어록을 파고들며 쇳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경보 소리에 눈을 뜬 지연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캄캄한 거실에서 소파 밑을 더듬어 랜턴을 찾아 켠 지연이 아이 침대로 달려갑니다. 지연이 아이를 두 팔로 안아 올리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깼어? 쉿,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캄캄해서 놀랐지?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지연이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현관을 향해 뛰어갑니다. 현관문에 손을 대는 순간 문 바깥에서 들릴 이 도어록을 뚫는 진동이 손바닥까지 전해집니다. 지연이 손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쾅! 현관문이 안쪽으로 벌컥 열리고 헬멧을 쓴 사내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연이 아이를 왼팔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현관 옆 우산꽂이를 집어 휘두릅니다. 우산꽂이가 사내의 어깨를 스치지만 사내가 몸을 비틀며 전기 충격기를 지연의 어깨에 갖다 댑니다. 지직! 지연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데도 아이를 안은 팔만은 풀리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지연이 이를 악물고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쥡니다. 사내의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수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옷을 입은 수진이 바닥에 지연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옳게, 그동안 혼자 발 뻗고 잘 잤어? 아주 편안해 보이네. 수진아, 네가 감히 여길 어떻게 당장 나가. 수진이 지연의 팔을 벌려 아이를 거칠게 낚아챕니다. 아이가 수진의 품에 안기며 울음소리를 높이고 지연이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합니다. 사내가 지연의 등을 발로 밟아 마루에 눌러붙입니다. 안 돼. 내 아이야. 내 새끼한테 손대지 마.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애는 제발 놔둬. 지연이 바닥에 엎드린 채 손톱으로 마루를 긁으며 소리칩니다. 수진이 아이를 한 팔로 안은 채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아기 침대 기둥에 메모지 한 장을 꽂아 넣습니다. 닥쳐. 내년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 오빠를 감옥에 쳐넣어. 이 아이는 내 조카니까 내가 데려가마. 내년도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봐. 애 찾고 싶으면 미친년처럼 한번 찾아보든가. 수진이 사내들에게 턱짓합니다. 애 울음소리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자. 사내들이 수진을 둘러싸고 복도로 나섭니다. 비상용 승강기 문이 열리고 수진이 아이를 안은 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이 바닥에서 기어올라 승강기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닫힌 문 위의 숫자가 지하를 향해 내려갑니다. 지연이 닫힌 문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수진아,
안 돼. 내 새끼 돌려줘. 수진아. 지연의 주먹이 철문을 2번, 3번 내리치고 손등 껍질이 벗겨져 피가 묻습니다. 아파트에 전기가 돌아옵니다. 거실 조명이 켜지고 텅 빈 아이 침대가 지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침대 기둥에 단검이 꽂혀 있고 그 아래 메모지가 살짝 흔들립니다. 지연이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가 메모지를 뽑아 읽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리고 메모지가 구겨집니다. 지연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맨발이 흩어진 유리 조각을 밟고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오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태준의 이름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태준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요? 태준 씨, 수진이가 그 기집애가 우리 아이를 데려갔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제발 우리 아기 좀 찾아주세요. 네.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끊어집니다. 네. 당장 경찰 부르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15분 뒤 태준이 경찰 특수팀 대원들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부서진 문짝을 넘어 거실로 들어선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연을 봅니다. 지연의 발밑에 핏자국이 번져 있고 양손은 피와 유리가루로 뒤덮여 있습니다. 태준이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 모니터에 줄줄이 뜹니다. 태준이 시간대를 맞춰 화면을 되돌리며 차량을 추적합니다. 여기 잡혔습니다. 지연 씨,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한쪽에 번호판 없는 흰색 냉동탑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힙니다. 태준이 탑차의 이동 경로를 카메라별로 따라가며 지도 위에 점을 찍습니다. 놈들이 지금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면 인적 없는 폐양구 쪽입니다. 특수팀 대장이 무전기를 듭니다. 전팀, 지금 당장 폐양구로 총출동해. 범인들은 냉동탑차 타고 도주 중이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구급대원이 지연의 어깨에 붕대를 감아주려 하자 지연이 붕대를 풀어 바닥에 던집니다. 지연이 맨발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태준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탄 지연이 앞 유리창 너머를 가리킵니다. 폐양구 쪽이에요. 태준 씨, 제발 빨리 좀 밟아주세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저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태준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태준의 차가 어두운 도로를 달립니다. 가로등 불빛이 앞 유리창 위로 줄줄이 흘러가고 속도계 바늘이 오른쪽 끝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연이 2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앞만 바라봅니다. 지연의 맨발 위로 마른 핏자국이 갈라져 있습니다. 태준이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 출구로 빠집니다. 갈대밭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지고 바닷바람에 갈대가 양쪽으로 쓸립니다. 멀리 폐양구의 녹슨 철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준의 차가 가드레일을 스칠 듯 아슬아슬하게 커브를 돌아 철문 앞에 멈춥니다. 뒤이어 경찰 특공대 차량 수십 대가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도착해 항구 주변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특공대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방탄복을 고쳐 입고 위치를 잡습니다. 지연이 차 문을 발로 차고 내립니다. 짠 바닷바람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휘감고 발밑의 자갈이 맨발을 찌릅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부두 끝을 바라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녹슨 겐트리 크레인이 밤하늘 아래 우뚝 서 있습니다. 크레인 꼭대기 난간에 수진이 서 있습니다. 수진이 한쪽 팔로 아이를 안고 있고 다른 손에는 확성기를 쥐고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지연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자갈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태준이 지연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합니다. 지연 씨,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우리 아기 무사히 데려와야죠. 제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지연이 태준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크레인 꼭대기에서 수진이 확성기를 입에 대고 고함을 지릅니다. 야! 밑에 있는 경찰들 내 말 똑똑히 들어. 당장 내가 도망갈 배 한 척이랑 현금 100억 꽉 채운 가방 딱 준비해놔. 딱 30분 준다. 30분 안에 내 눈앞에 안 대령하면 이 핏덩이 당장 바다에 확 던져버릴 줄 알아. 수진이 아이를 안은 팔을 난간 바깥으로 내밉니다. 바다 위로 내밀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지연이 두 주먹을 꽉 쥐고 크레인을 올려다봅니다. 경찰 협상팀이 확성기를 들고 앞으로 나섭니다. 박수진 씨, 제발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이야기부터 합시다. 제발 아이부터 안전한 바닥 쪽에 내려놓으세요. 돈이랑 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아이한테서 손 떼세요. 수진이 난간의 철제 구조물을 발로 걷어찹니다. 녹슨 쇠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아래로 떨어집니다. 시끄러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배부터 끌고 오라고. 수작 부리지 말고 돈이랑 배 빨리 가져와. 내 눈으로 확인 안 되면 이에 진짜 바다에 던져버린다. 나 한다면 하는 년이야. 알았어. 수진의 눈이 충혈되어 벌겋고 목소리가 쉬어 갈라집니다. 아이가 수진의 품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연이 특공대원의 팔을 뿌리칩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비키세요.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저 여자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어머니도 아이도 다 위험해집니다. 저희 경찰한테 맡기세요. 내 새끼예요. 내 아이가 저 높고 무서운 데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잖아요. 나 우리 아기한테 가야 해요. 제발 이거 놔요. 지연이 대원을 밀어내고 크레인의 철제 계단으로 뛰어갑니다. 녹슨 계단의 첫 번째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쥡니다. 거친 쇳가루가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지연이 이를 악물고 한 칸씩 올라갑니다. 바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거세져서 지연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잡아당깁니다. 맨발이 녹슨 철판을 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발바닥을 긁어대고 지연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 턱 끝에서 떨어집니다. 중간쯤 올라왔을 때 지연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특공대원들이 개미만하게 보이고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깜빡입니다. 지연이 다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봅니다. 수진이 난간에서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옳게. 이지연, 너 거기 딱 멈춰.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올라오면 확 던져버릴 테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지연이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오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바람이 지연의 몸을 옆으로 밀어붙이고 지연이 난간을 꽉 잡아 버팁니다. 크레인 꼭대기에 다다른 지연이 철판 바닥을 밟고 올라섭니다. 수진과 사이에 10걸음 남짓한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바다 쪽으로 내밀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진짜 이의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 나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어. 지연이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수진아, 알았어, 알았어. 나 안 갈게. 더 이상 안 다가갈 테니까 제발 아이 떨어지지 않게 꽉 안아줘.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을게. 응? 제발 아이만 살려줘. 지연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가방의 지퍼를 엽니다. 가방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수표 다발을 꺼내 수진의 눈앞에 들어 보입니다. 수진아,
이거 봐봐. 이거 기억나지? 네가 예전에 우리 집에 와서 내 방 화장대에서 보고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안 달랐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잖아. 수진의 눈동자가 목걸이 위에 멈춥니다. 여기 봐. 가방에 수표도 꽉꽉 채워왔어. 네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돈 다 줄게. 다 가져가.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이만 나한테 돌려줘. 지연이 목걸이와 수표 다발을 허공으로 집어 던집니다. 강풍이 수표를 낚아채어 사방으로 흩뿌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철판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수진의 눈이 바닥에 구르는 목걸이를 쫓습니다. 수진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한 손을 목걸이 쪽으로 뻗습니다. 그 찰나 크레인 반대편 철골 구조물 뒤에서 태준이 몸을 날립니다. 태준의 두 팔이 수진의 등과 목덜미를 동시에 덮칩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태준과 함께 철판 바닥 위로 나뒹굽니다. 수진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에 팔이 풀리고 아이가 수진의 품에서 허공으로 튕겨나갑니다. 지연의 눈이 허공에 뜬 아이를 봅니다. 지연이 철판 위로 몸을 던집니다. 무릎이 녹슨 철판을 찍으며 찢어지고 양팔이 허공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지연의 손이 아이의 등을 잡고 두 팔이 아이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지연이 아이를 양팔로 꼭 껴안은 채 철판 바닥에 엎드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연의 가슴팍 위에서 터져나옵니다. 지연이 아이의 머리 위에 이마를 대고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바닥에서 수진이 태준의 팔을 물어뜯으며 발버둥을 칩니다. 아, 이거 나. 당장 나. 안 나? 내 돈, 내 목걸이,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나라고 이 자식아. 태준이 수진의 양팔을 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둡니다. 로프를 타고 올라온 특공대원 넷이 철판 위로 뛰어내립니다. 대원 둘이 수진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수진의 입에 천을 물립니다. 수진이 수갑을 찬 채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지르지만 대원들이 구조용 바구니에 수진을 눕히고 가슴과 다리에 벨트를 단단히 조입니다. 바구니가 크레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수진의 괴성이 바람에 실려 멀어집니다. 철판 위에 엎드려 있던 지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아이의 얼굴에 뺨을 비빕니다.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고 작은 손이 지연의 옷깃을 움켜쥡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이마 위에 떨어집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고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태준의 팔뚝에 수진이 물어뜯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고 손등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태준이 지연의 어깨와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습니다. 지연이 태준의 가슴에 이마를 기대고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습니다. 크레인 꼭대기에서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아래쪽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고 파랗게 깜빡입니다. 1년 뒤 법원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 밀치락달치락합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도진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도진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고 턱 아래로 덥수룩한 수염이 자라나 있습니다. 수진은 수의 소매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집니다. 피고인 박도진. 도진이 고개를 듭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죄, 아내를 해치려 한 죄 등을 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도진의 어깨가 앞으로 푹 꺼집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이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수진이 턱을 치켜듭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죄, 아이를 납치한 죄, 사람을 해치려 한 죄 등을 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내리칩니다. 탁, 탁, 탁. 수진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20년? 말도 안 돼. 수진이 방청석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교도관 둘이 수진의 양팔을 잡지만 수진이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지릅니다. 다 지연이 그년이 꾸민 거야. 억울하다고. 교도관들이 수진의 팔을 꺾어 잡고 법정 밖으로 끌어냅니다. 수진의 비명이 복도를 울리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반대쪽 문으로 나갑니다. 도진의 발이 끌리듯 바닥을 스치고 수의 위로 드러난 목덜미가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지연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도진과 수진이 각각 법정 문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연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연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법정 문을 나섭니다. 법원 밖 계단에서 비서 2명이 지연에게 다가와 양쪽에 섭니다. 대표님,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가 검은색 대형 세단에 올라탑니다. 세단이 법원 정문을 빠져나가 도심을 향해 달립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연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의 가로수에 초록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이 차 유리창 위로 비칩니다. 본사 건물 로비. 정문 유리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섭니다. 로비 양쪽에 직원들이 도열해 서 있습니다. 지연이 로비 가운데를 걸어가자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로비 정면 벽에 하얀 천으로 덮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지연이 현판 앞에 서서 하얀 천의 끈을 잡아당깁니다. 천이 떨어지며 새로운 회사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현판이 드러납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한 번 더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환호 소리가 섞입니다. 지연이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며칠 뒤 경제신문 일면에 지연의 사진이 크게 실립니다. 기사 제목 아래로 지연이 커다란 수표판을 들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수표판 위에는 공익재단의 이름과 첫 번째 기부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기사에는 가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말 오후 교회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묘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석 주변의 잡초를 한 줌씩 뽑아냅니다. 태준의 옆에 지연이 서서 국화꽃 다발을 2손으로 안고 있습니다. 태준이 잡초를 다 뽑고 일어서자 지연이 국화꽃 다발을 태준에게 건넵니다. 태준이 꽃다발을 받아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태준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집니다. 지연이 태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국화꽃잎을 살짝 흔들고 2 사람의 그림자가 묘비 위로 나란히 길게 늘어집니다. 도심 외곽 넓은 잔디밭이 딸린 전원주택 정원에 파스텔 톤의 풍선과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원 가운데 작은 테이블 위에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고 케이크 위에 초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지인들이 정원 곳곳에 서서 웃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지연이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서너 걸음 앞에서 아이가 2 팔을 옆으로 벌리고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잔디를 밟을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아이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리 와.
지연이 두 팔을 벌리고 아이를 기다립니다. 아이가 마지막 한 걸음을 떼며 지연의 품에 안깁니다. 지연이 아이를 두 팔로 껴안고 볼에 뺨을 비빕니다. 지연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힙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태준이 생일 케이크를 두 손으로 들고 잔디밭을 걸어옵니다. 지연의 앞에 선 태준이 무릎을 꿇고 케이크를 내려놓습니다. 초에 불이 켜져 있고 작은 불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후, 해볼까? 태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이가 케이크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입을 오므려 후 하고 불어봅니다. 초가 꺼지지 않자 아이가 다시 한번 크게 불고 불꽃이 꺼집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태준이 빈손을 내려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봅니다. 태준이 지연의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고 깍지를 낍니다. 지연이 태준의 손을 가만히 잡아줍니다. 오후의 햇살이 정원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지연과 지연의 손을 잡은 태준의 뒷모습 위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연은 만삭의 몸으로 며칠 밤을 새워 칠순상을 차리면서도 단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남편과 시누이는 결국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연이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끔찍한 말을 듣고도 비명을 삼키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던 그 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낸 시간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엄마의 마음이 지연을 끝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의 마음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연의 정원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